다음에 461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이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아까 우리 3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제 공사하는 과정. 아까 우리 이제 1번 용도 지역지구 2번도 봤고 6번도 본 거예요. 남은 게 지금 4번하고 지금 5번 남았다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이라고요. 그럼 이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원래는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법이 별도로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 이렇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게 법을 따로 만들어서 걔네들이 각각 6문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 나중에 부동산 하실 때 이 광주시에서 새로운 시가지 만드는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정비 사업도 많이 하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차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별도로 법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것도 아까 뭐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처럼 따로 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하는데 근데 그거는 시험범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을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건너뛰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구단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도 이거예요.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 계획 이렇게. 자,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좀 쓰세요.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드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5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 나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5번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나와서 그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고 광주시 어떤 특정 동네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잘 지켜서 개발 행위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은 이런 걸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일단 그 개발되는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줍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 5번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2번 하셔야 돼요. 2번. 처음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이 5번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요 순서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5번 도시관리. 그래서 뭐 실무 가면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서울에 압구정동, 이 압구정동이라는 동네가 이제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원래 재건축 사업이면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4번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거기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면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4번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을 하면서 이 5번 도시관리 계획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 정비 사업이라는 개발 사업 할 때 압구정동을 6개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각 구역 6개의 구역별로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35층 정도까지 건물만 짓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서울시가. 네, 그럼 그게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재건축을 할 때 그 아파트별로 개발하지 말고 몇 개 아파트를 묶어서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35층 정도까지만 건물을 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뭐 50층까지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너무 높이 못 짓게 이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을 하되 이런 상세한 개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거기까지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461에서 그 7번에 보시면 그 먼저 그 빨간색 1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합니까? 근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거기 1번에 재량적 지정 대상이 임의적이라고 그래요. 임의적. 자, 임의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정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반드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정할 수 있다 재량적 거긴데 거기다가 도시지역이라고 썼어요.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의무적 지정 대상도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우리나라 어떤 땅이 있으면 우리나라 땅은 제일 먼저 용도지역부터 먼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자, 용도지역은 토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럼 여기가 도시지역이라고요. 네, 원래는 아까도 세분까지 하면 뭐 주상공동 막 세분될 텐데 지금 세분하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까지만 표시하고 여기는 관리지역이라고요. 여기는 농림지역이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이게 이제 도시지역은 이제 도시용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도시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렇게 아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지정을 하여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자, 거기 보니까 거기 그 재량적 지정 대상의 빨간색 박스가 그 2번에 도시개발구역, 3번에 정비구역, 4번에 택지개발지구 이런 데가 다 뭐냐면 신규 개발지, 신규 개발지. 신규로 거기를 뭐 관광 특구 이런 식으로 개발지로 발표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뒤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 특구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는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관광특구로 정하면 거기다 뒤따라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하고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주고 그 지구단위계획대로만 개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규 개발지에다가 지정할 수 있고 밑에 의무적 지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의무든 재량이든 간에 이런 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도시지역 안에서 여기 도시지역 안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여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없는 곳이에요? 할 수 있어요? 거기 밑에 양가로 이제 제가 3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대상지역 있습니까? 도시지역, 외의지역,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조건이 맞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개발할 수 있습니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자, 우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도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가면 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들어간 요 지역들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구단위가 들어가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땅값이 올라가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 데는 어차피 도시역이니까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서 뭐 이게 임의적으로라든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를 씌워서 개발하는 거 알 수 있겠다.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건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각을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땅은 도시관리 농림자연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 위에다가 용도 지구도 하고 용도 구역도 하고 기반시설도 설치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뭐 도시지역에서 하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에서 하든 간에 거기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맨 밑에 그 1, 2, 3번 중에 하나가 맞으면 된다고요. 거기 1번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 맞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쭉 정해가지고 이런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뒤에 뭐 실효조항 같은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이런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까? 이래 순서가. 그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서만 정할 수 있다면 안 된다고요. 도시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하여야 하는 곳 두 개로 나누는 거고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 거에서도 지구단위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빨리빨리 깨우쳐야지 나중에 토지를 분석한다고요. 토지 전문가라는 게 일단 용도적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아, 그건 별로 쓸모없구나. 이거 농사 짓는 땅이니까. 근데 여기 아까 취락지구라는 거 있어요. 취락지구? 그건 용도지구 중에서. 아니면 이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들어오면 이게 뭐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개발의 어떤 그 방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농림지역이면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지정된다는 막 소문이 돌고 그러면 유심히 좀 잘 관찰해 보고 그런 땅을 투자 대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리가 이제 루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행정청의 업무기 때문에 행정청 내부 무슨 뭐 컴퓨터를 진짜 막말로 해킹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그거 범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뭐,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서 뭐 좀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청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좀 이게, 근데 그런 거는 있어야 돼요. 행정청이 예측은 할 수 있게. 앞으로 몇 년 정도 안에 어디가 개발돼, 이건 예측 가능성이 있게 발표해 준다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어디가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뭐 몇 년까지 뭐 새로운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한다고요. 그런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땅을 어떻게 보면 잘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이제 실무적으로 다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용어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뭐 한 거예요? 계획만 들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특히 도시관리 계획을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계획 만들고 나면, 자, 여기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이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까? 자, 이거 해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이 계획을 잘 지켜서 이용해야 된다. 이용이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래요? 개발이라고 그래요, 개발.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배울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토지에다가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땅 주인들은 자기 땅에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결정이 나와 있는 거죠? 네. 근데 땅 주인들이 자기 땅에 도시관리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건물은 짓고 싶은 거니까요. 우리가 좀 시간 내서 공부해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일반 땅 주인들이 부동산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이라고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용도 지역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청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놓고 이거대로만 건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주인 입장에서는 개발행위가 이런 게 있어요. 토지위에서 5가지 돈 벌려고 하는 개발행위가 있다고, 이렇게. 5가지 경제활동을 해서 이렇게 건물 짓고, 이제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하는 거죠. 네. 토지에 대한 공사 세계. 이런 5가지 공사를 할 때는 관청한테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허가 신청. 내가 건물 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허가권자가 우리 이제 그 도시의 장들,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군수인데 이분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으면 내주는 건가요? 네, 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에서 돈 벌려고 이용, 개발행위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에 잘 맞는지를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와서 허가라는 걸 신청해라, 이렇게 이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공법에서 허가, 인가 이런 거는 내가 이런 개발행위를 해도 됩니까? 계획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접수받고 심사하겠죠. 네, 막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만약에 아까 3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막 7층으로 짓겠다면 아까 용적률 위반이죠. 6층까지 줘야 되잖아요. 아까 3종 일반 주거 얘기해서, 여기가 뭐 경관지구인데 건물 5층까지 설계하면 경관지구 아까 4층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에 허가 신청하면 그거 다시 바꿔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뭐 용도 지역이나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온 거에 대한 그런 거 잘 맞춰 비교한다고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기반시설 만드는 땅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카센터, 식당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카센터 증축하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도로 만드는 땅으로 결정됐는데 기존 카센터 건물을 증축한다고 하면 허가 안 내줘요, 이거. 도로 만드는 땅인데 카센터 증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도로공사하면 있는 건물도 철거해야 되는데 카센터가 이거 증축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심사받는 게 개발행위 허가제. 자, 도시관리계획 배우면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야, 도시관리계획 6가지를 배웠어. 지구 단위를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게 연상이 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 공부 순서가 딱 잡히는 거라고요. 그 공부 순서를 잡는 사람이 공부를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왜냐면 그 순서를 잡는 분들은 그 내용 자체도 막 생각이 나요. 야, 개발행위가 뭐냐?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는지 땅 주인이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말고도 우리 공법에는 여러 가지 허가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저 실시계획에 인가 있었죠? 이거 뭐예요? 도로 만드는 설계도를 그려서 잘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가. 이거는 5가지 개발행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 5가지 개발행위가 도시관리계획하고 잘 맞습니까? 그럼 이제 교재를 보세요. 교재 보시면, 자, 463의 맨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네, 그럼 그 허가 대상 5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라고 되어 있죠. 네,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자, 공작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거 우리 건물 짓고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표현, 우리 건축이라는 표현하면 적으세요. 새로 짓는 거 신축, 그 다음에 증축,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축,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축은 뭔지 아시죠? 네,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새로 건물 짓는 거. 증축은 2층짜리 건물이 3층으로 올라가든지 옆으로 늘어나든지, 이게 다 증축 공사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축이라는 공사는 2층짜리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짓는 거예요. 늘어나면 안 돼요. 개축이라는 거는 고칠 의미의 개체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규모로 짓는 겁니까? 네, 그러면 개축이라는 말 쓰는 거야. 네, 그러면 새로 짓는 거, 늘리는 거,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는 거, 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이니까 허가받으러 가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축.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는다. 이렇게. 집주인이 스스로 철거한 다음에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지으면 재축. 재축이죠. 네, 동일한 규모면 신축, 증축 이게 아니라 개축이나 재축이라고요. 근데 이거 건물이 무너진 원인이 개축은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로, 자연재해로 멸실된 건물을 동일한 규모로 지으면, 근데 이런 행위들이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이니까 허가받으러 와야 된다. 근데 보세요. 공작물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우리가 비닐하우스 같은 거. 비닐하우스라든가 무슨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철탑 같은 거. 우리 저 운동용 철탑 이런 것도 있어요. 저 골프 연습장 같은 데 가보면 그물 지지하고 공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보면 거기 철탑 같은 거 다 이게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거 허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네, 그런 구조물들. 자, 물건을 적재하는 거. 자, 물건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1개월 이상. 자,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여러 가지 물건입니다. 그래서 목재나 뭐 석재 이런 거 들어갑니까? 네, 우리 뭐 목재나 석재 이런 거는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우리 저기 뭐 조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목재나 석재 이런 걸 자재를 쌓아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곧 보시면 물건 쌓고가 5번에 있습니까? 네, 녹지 관리 자연에서. 이게 좀 용도적 이름이 좀 또 나왔어요. 아까 우리 21가지 용도적 중에서 어떤 적에서요? 녹지지역, 네,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에서 이렇게 녹지관리 자연이죠. 여기서 자, 건축물 울타리 안이에요, 밖이에요? 밖이에요. 울타리 안이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때문에 그 뒤에를 읽어보시라고.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죠. 그 가로를 무시하고. 네, 그러면 울타리 바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울타리 바깥이라고 거기 써야 되는데 이 법이 울타리 안에 가로 열고 뭐 쓰고 나서 위치하지 않냐 이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이 울타리 바깥이란 뜻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유지라기보다는 국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유지. 우리가 이제 국가 땅 이런 게 이런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외곽지역에 가보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는 땅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다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녹지지역 관리지역이면 이 광주라는 도시 한복판이 아니잖아요. 외곽 쪽에 가보면 무슨 화순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울타리 아니면 보통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알아요. 개인들이 왜 내 땅에다 물건 쌓느냐. 그러니까 울타리 바깥에 나가면 주로 무슨 토지가 있어요? 국유지 또는 시유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행정청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좀 관리를 못하면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건 쌓아두기 전에 뭐 받으셔야 돼요? 허가. 그럼 하나 주의할 점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농림지역에서는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농림지역 여기 보시면 녹지관리 농림자연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 주거상업공업지역 생각하지 마시고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지역은 왜 허가 대상이 아닐까요? 농림지역은 직업이 농사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허가 대상으로 뺀 거죠.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둘 때 그 장소가 녹지관리 자연 같은 데서만
물건을 쌓아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슨 뭐 조경, 건축업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농업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허가 대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허가 대상이 아닌 걸 골라내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토석의 채취. 여기 그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게 지금 2번에 있죠? 우리 그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이런 거 하는 거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땅에 대한 각종 물리적인 공사하는 거, 이렇게. 자, 우리가 농지나 임야를 형질 변경한다. 이런 말 했어요. 농지나 임야를 형질 변경을 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지나 임야를 막 절토, 산을 깎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농지는요, 우리가 논 같은 데는 물이 차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면 진흙이잖아요. 그 흙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 절토해가지고 새로운 흙을 붓고 다 다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집을 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땅에 대한 물리적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토, 성토. 자, 흙을 깎아내는 거, 성토는 흙을 이렇게 쌓고 다지는 거, 정지는 울퉁불퉁할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지. 그 다음에 포장은 뭐 다 아실 테고. 자, 맨 끝에 보면 공유수면에 매립이란 말도 있습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강이나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드는 공사. 자, 그러면 형질 변경하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5가지. 절토, 성토, 그 다음에 정지, 포장입니까? 그 다음 뭐까지? 매립까지. 이런 5가지 공사가 모두 형질 변경이니까 허가받으러 가야 되는 거야?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 공사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도 형질 변경에 포함되므로 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경작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거기 보면 다만 그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형질 변경에서 가로 열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논리예요? 아까 우리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을 때는 허가 안 받는 거 있었죠? 그것처럼 여기 절토나 성토 하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라면 경작하기 위한 절도나 성토면 허가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허가 안 받는 걸 또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물건 쌓는 거에서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을 때 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는 거는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은 허가 받아줘야 되는 거고. 토석 채취, 흙모래 자갈바위를 채취해서 건설업자에게 팔아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 위에 형질 변경의 절토 말고 또 별도로 흙모래 자갈바위를 채취해서 건설업자에게 팔면 돈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토지의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까? 분할? 토지를 분할하는 사람도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분할이 뭐예요? 분할이 분필이에요, 분필. 우리가 한 필지를 2필지, 3필지로 이렇게 토지를 분필을 해가지고 제가 이 땅을, 근데 토지 분필은, 분할은 왜 합니까? 내 친구가 제 땅을 팔래요, 좀.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땅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 땅이 있었는데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이런 거. 주거지역이고 이게 면적이 150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제가 크기가 150이에요, 이렇게. 제가 소유자가 갑입니다. 제 친구가 의리 와가지고, 야,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한 50만 팔래요. 이 땅에다 뭐 좀 하고 싶으니까, 주거지역 땅을. 그럼 이걸 분할을 하면, 여기 보세요. 이제 11번지라는 집원의 하나의 토지인데, 이걸 50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그럼 이게 100이 되겠죠? 150이 분할됐으니까. 그럼 이거 11-1이 되는 거죠? 집원이. 이게 을 앞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분할돼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쪽은 100이고 이쪽은 50이 됩니까? 그럼 이런 행위가 허가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토지가 이렇게 분할된 각 부분 면적이 주거지역이 60이 기준이에요. 60. 60보다 미만으로 토지가 분할되면 과소토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자, 거기 원문 좀 보세요. 조금 어렵죠. 자, 분할은 거기 1, 2, 3번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허가를 받는 건데 2번을 보시면 건축법에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건축법에 그 분할 제한 면적에다가 적으세요. 자, 주거지역은 60. 자, 60이 기준이에요.
자, 상업지역은 150, 자, 공업도 150, 녹지지역은 200이에요, 200. 그럼 주상공록 해가지고 60, 150, 150, 200. 그럼 요 면적이 건축법에 나오는 분할 제한 면적입니까? 네,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면적의 미만으로 분할하면, 지금 분할할 때는 분할 제한 면적의 뭐면 미만입니까? 이렇게 미만으로 분할하면 여기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황이 150이 양쪽 중에 어느 하나라도 주거지역이죠? 준주거니까 기준이 얼마였었어요? 60. 60보다 좀 미만으로 분할되는 면적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너무 토지 자체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 부분이 너무 토지가 작은 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할은 안 된다. 왜냐면 60 이상으로 해야 된다. 60 이상. 상업적이면 150 이상이고. 그럼 제가 이걸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 안 하고 이거 허가 받아놨으니까 허가를 안 받으려면 이렇게 분할 한번 해볼까요? 150짜리를 80이고 70으로 분할하면 그럼 양쪽 다 60 이상이 된 겁니까? 네, 분할 제한 면적의 이상으로 분할하면 허가 안 받는 거죠? 요 느낌을 아셔야 돼요. 분할은 토지를 이렇게 쪼개서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면적이라도 60이 이상 됐습니까, 지금? 80, 70이니까. 둘 다 60 이상이면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할 허가 신청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분할 허가를 여기 특광 이런 분들한테 허가 신청 안 하고 분할의 절차를 저 지적공사. 지적공사가 공시법 시간에 이름 바뀌었죠. 뭐로 좀 바뀌었어요. 지적공사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지적공사라는 게 토지의 그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는 공기업이 또 있다고요. 거기 가서 그냥 막바로 신청하시면 돼요. 분할해달라고 이렇게. 그럼 청량이사가 와가지고 청량을 해준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분할을 할 때 만약에 150이 되게 분할하면 지적공사 가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돼요? 허가 신청부 넣으셔야 된다고요. 그 불허가 나오면 그거를 불허가 하면 그 분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토지가 너무 한쪽 토지가 60보다 미만이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허가 안 받는 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가 이제 국토계획법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획하고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허가를 안 받는 걸 저 빨간색으로 3개 써드렸죠.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을 때는 왜 허가 안 받아요? 농업인이 쌓으니까. 절토나 성토를 형질병리라고 하죠.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작하는 것도 농사 짓는 거니까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분할도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받는 거예요? 이상이 받는 거예요? 허가 받으러? 미만으로 쪼갤 때가 받는 거야? 이상이면 안 받죠. 이거 지금 생각하면 자꾸 헷갈린다고요. 아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할이라는 게 미만으로 너무 작은 면적으로 토지를 쪼개면 허가 받으러 가야 된다. 그거 심사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됐고 뭐 뒤에 나머지 뭐 나오는데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도시개발법 정비법 넘어가서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오늘 좀 많이 했는데 그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나중에 또 1월 달에 또 이게 반복이 되니까 또 다시 복습할 때 또 이렇게 기초가 잡히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